네, 안녕하세요. 전북 사이트 투어 오늘 센정 작가님을 찾아뵙게 된 리포터 허유림입니다. 네, 전시장이 굉장히 밝고 화사한데요. 먼저 작품 한번 둘러보실까요? 저는 이 홍익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했고요. 87년 정도에. 그리고 어느 정도 공백 기간 동안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일 쪽에 가서 회화를 더 좀 공부하면서 그런 학습 속에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다음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95년에 독일로 가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년부터 쿤스트 아카데미 düsseldorf를 들어가서 5년 동안 학습을 한 후에 작가로서 생활하고 있다가 2006년에 첼시 콜리지 파인 아트를 이제 런던에서 마치고 다시 스튜디오가 있는 düsseldorf에서 그림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것은 전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태어난 후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타지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각별한 어떤 삶의 색깔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주관적인 범주 안에서 객관화되는 것을 제가 düsseldorf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은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회화 작가로서 그것을 자꾸 되뇌이고 곱씹으면서 제가 전개하고자 하는 회화 세계를 좀 더 의미 있게 접근하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가졌던 그 전주에서의 향수에 가까운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자연을 이해하기 시작한 그런 시간들을 제가 제 회화 안에서, 제 캠퍼스 안에서 의미 있게 하나의 그 작품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시간을 지금까지 쭉 이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저런 전시를 하는 하나의 전시로서 제 작품을 보이는 하나의 기회로서 지금 이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전시 전에 이 OCI 미술관에서 했던 작품도 이렇게 봤었는데요. 지금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차분하시고 굉장히 명상적이시고, 그런데 얼핏 이렇게 느끼는 작품은 굉장히 경쾌하고 발랄하고 또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회화로 보여져요. 선을 최소화하는 작품 혹은 이렇게 색을 몇 가지 정해놓고 쓰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지. 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일생 동안에 작업을 하면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별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별이
처음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간을 굉장히 긴 시간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어려운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그 별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시점이 온다는 것을 저는 미술관에서 올드마스터 작업을 보면서 경험하고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제 작업이 그런 언저리에서 이해되고 또 그런 자리에 그 곁에 있을 수 있으면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바람 안에서 저는 진지하게 제 작업을 제가 이해하는 그 미적 범주, 다시 얘기해서 저만의 신미안이 존재한다면 그 신미안 안에서 제 한계 안에서 이해되는 미적 판단, 그 미학 범주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한 작업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전개를 하면서 작업실 안에서 캠퍼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붓질을 통해서 또 색을 선택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생각하는 그 가상적인 그 캠퍼스에서의 그 컨디션은 뭔가 그 끝없는 전망, 그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인피니트 비스타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조정하고 가상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세계를 열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별에 하나의 아트모스페어를 내지는 하나의 대기감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무모해 보이지만은 제가 얼핏 올드마스터 작업에서 봤던 그 시각적 가치를 감히 근접해 보려고 하는 저만의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쉬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만의 세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주관성이 객관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견뎌야 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주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서 학 공부를 하시고 또 이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독일까지 가셨을 때 낯선 환경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같은 거는 없으셨는지? 제가 그 독일에서 나름 일정 시간을 지내면서 겪었던 인상적인 것은 아무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그 폭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깊이에 해당되는 레이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감명을 많이 받았고, 그 얘기는 음악이 됐건 문학이 됐든 아니면 이런 시각 미술이 됐든지 간에 그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향과 여러 색깔의 그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제가 추구하는 그 회화 세계, 예술 세계에 직접적으로 내지는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기에 제가 아직도 그 도시에서 이런저런 사색과 사유 속에서 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정의 그 문화에 대한 애착에 해당되는 그런 깊이 있는 이해도와 그 관심이 아무래도 작업 하나하나를 어렵게 하루하루 만들어 보고자 하는 저를 포함한 여러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그 이상적인 장소라는 생각에서 저는 지금 그쪽에서 아직도 학습하는 자세로서 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에 스치는 것은 düsseldorf가 가지고 있는 그 쿤스트 아카데미, 그 아트스쿨의 아우라도 아우라지만은 그 로버트 슈만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네라든지 하는 그런 그 창작에 있어서 하나의
그 큰바위 얼굴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의 이름이 각인된 그런 길거리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기념비에 해당되는 그런 공원에서 언뜻 마주치는 이미지들이 아무래도 그 근본적인 질문을 세상 다시 하게 하는 그런 산책로가 어렵지 않게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각별한 일상으로 변환되는 내지는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간혹 하게 됩니다. 예, 선생님. 제가 지금 이렇게 전시장에 걸려있는 작품들은 네. 굉장히 추상적인 작품이 대부분인데, 네. 이 도록을 살펴보니까 대략 한 10년 주기로 네. 이렇게 네. 인체라든지 또 구상에서 이렇게 추상으로 넘어왔더라고요. 이거에 관한 계기가 따로 있으셨는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전주에서의 어떤 어린 시절에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접근했던 그런 신화, 동양 신화라든지 아니면 서양 신화에서 가졌던 여러 이미지들이 제 작품에서 어떤 하나의 동경 세계에 대한, 먼 세계에 대한 동경의 그 하나의 그 알레고리로서 제가 그것을 이미지로서 작업에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새라든지 말이라든지 하나의 A라는 세계에서 B라는 세계로서에 대한 동경에 대한 메신저로서, 내지는 어떤 소녀라든지 뭔가 인간 감성이 가진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지만 굉장한 그 감수성 안에서, 그 엄청난 그 센시빌리티 안에서 이 세계를 쳐다보는 하나의 관찰자로서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퍼런스가 서서히 제 작업에서 페이드업 되면서 뭔가 그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작품에 실는 데 있어서 오는 그런 그 이미지가 안고 있는 그 부담감을 줄이고자 점점 작업이 세미 압스트랙트하게 가다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간접성을 넘어서 상당히 그 모호하고 난해하게도 보일 수 있는 여러 기하학적이고 아까 언급하신 그런 몇 안 되는 색으로서 그것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그 단순성, 의도적인 단순성 안에서의 가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작업에서 보여지는 그 색은 전혀 상징성이 없으면서 그냥 그 색 자체로서 회화의 그 기본 요소로서 그 페인팅 우텐실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형이하학적인 세계에 머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술가를 통해서 아니면은 일반 그 누군가가 그림을 그린다면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그 그림 그리는 그 시간 그 사람을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이끄는 그런 마법에 가까운 그런 우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당되는 그 색에 대한 그 본연의 그 본성이 그 색에 대한 어떤 특정한 상징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작업 안에서 충분히 그 감성과 어떤 지성, 어떤 그 감성적 지성으로서 세계를 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당히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 작업에 임하고 있는데, 제가 저렇게 작업을 전개하는 그 물리적인 것을 조금 언급한다면은 전체적인 대기감을 잡을 때는 상당히 그 직감에 의존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배치라고 할까, 그것은 뭔가 여러 번의 에스켓이라든지 그 종이 작업에서 내지는 어떤 수채화라든지 아니면 크레용을 통해서 여러 그 에스켓을 통해서 오지만은 작업에서 그 다음 피드백이 올 때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하나가 완성되면은 그 다음 작업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그거보다는 서너 개의 미완성적인 작업을 스튜디오에서
일정 시점에 이상적인 그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 기다림 안에서 어느 날 미완성한 작업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시점을 그런 저만의 어떤 직감과 그 이해도의 한계 안에서 기다리면서 작업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10년 전 아니면은 좀 몇 년 더 지날 때보다도 이 회화가, 이 예술이 정말 너무 큰 산이면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얘기는 제가 그 가는 길이 좀 소소할지언정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그 미술사에서 제 작업이 하나의 큰 주춧돌로서 하나의 마일스톤으로 남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큰 포부이긴 하지만은 제가 제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쪽에서 제 작업을 대하거나 아니면 저를 한 여러 그 미술 그 세계 안에서 한 작가로서 이렇게 대했을 때 제가 어떤 작가로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객관성은 굉장히 상상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인 것이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시시푸스의 신화라든지 이카루스의 신화처럼 뭔가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그 과정 안에서의 학습과 그리고 무모할지언정 그 어떤 세계를 향하는 그 도전적인 그 이카루스의 모습 안에서 한 예술가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처럼 그나마 예술이 이 세상에 있기에 우리의 삶이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 그 모토가 한 예술가 저뿐만이 아니라 작업을 이끌어 나가는 하루하루에 쉽지 않은 시간을 쓰는 여러 작가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모토로서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전주에서 출생한 한 작가로서 무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색깔의 별이 되어서 그것이 작품에 얹어져서 그 의미 있는 그 영감을 제 작업 안에서 다른 분들이 취할 수 있었으면 마치 제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제가 좋아하는 한 작업을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미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시간이 제 작품 안에서도 열렸으면 하는 굉장한 그 포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센정 작가님 만나 뵙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들었는데요. 선생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